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348쪽에 계속 이어서 인간에 대한 전제, 결국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48쪽의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자, 베버는, 자, 저번에 얘기했던 관료제의 베버는 합리성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는다. 사람의 생각에서 찾는다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는 다 생략할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약간씩 겹쳐있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완전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 생각한 대로 논리적, 계획적, 체계적인 그대로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완전한 합리성. 자, 정책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이게 합리모형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352쪽에 위에서 10번째 줄, 12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제한된 합리성의 원리에 따르면 합리성을 지향하는 행위자는 복잡한 실제 상황을 다루기 위해 단순화된 모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자, 제한된 합리성은 완전한 합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성과 그 생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이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거요. 단순화되어 있는 모델을 구성해서 실제를 이해한다. 복잡한 것을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대체적으로 모형, 자, 모델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현실 속의 복잡한 내용을, 자, 한꺼번에 눈으로 또는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 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뭐 원인이 두 개면 두 개의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해서 실제를 이해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이제 패턴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사람은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또는 애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뭘 해보면은 사람이 일종의 그 사람의 행동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말투, 뭐 손짓 발질, 그 다음에 행동의 순서. 아, 쟤는 지금 도서관에서 뭐를 할 거야. 쟤는 술 마시면서 뭐를 할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다 계산을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제 집에서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거든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일부러 그렇게 걸어옵니다. 자, 걸어오는데 제가 다니는 길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아, 최단거리로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화된 모델, 단순화된 패턴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게 이제 제한된 합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주요한 특징들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자, 353쪽이요. 거기 위에서 8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지만 인간은, 자, 환경 복잡성 등으로 상호작용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데 종종 실패한다 라고 하지만 많이 실패하죠.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합리적이고 내가 올바른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타인과 지내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다 보니까 내가 비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비합리적인 거야.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합리성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 같은 경우도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줄이는 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이고,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수를 몇 번 하는 거,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영화, 책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게 실수나 실패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고, 두 명이 세 명 되고, 10명 되고, 100명 되고, 1000명 되면은 합리성이 쉽게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353쪽에
그 중간 문단이요. 자,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파레토라는 학자의 얘기인데, 인간의 행동은 논리적, 비논리적, 그 다음에 몰 논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논리적인 행동은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논리적 행동은, 자, 그 목적과 수단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른바 원인과 결과가 잘 이어지지 않게 이제 행동하는 거. 자, 그다음 몰 논리적 행동. 자, 논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죠. 파레토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이제 행동의 범위를 이제 잡아놓고 있는 건데, 자, 단어만 봤을 때는 비논리적 행동과 몰 논리적 행동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개가 다 섞여 있어요. 인간의 행동이요. 어떨 땐 논리적인데, 야, 쟤 왜 저렇게 뜬금없지? 그게 비논리적 행동이에요. 자, 그다음 몰 논리적 행동이라는 건 감정의 영역입니다. 근데 감정의 영역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인간에서는요. 자, 그리고 354쪽에 위에서 6번째 줄이요. 자, 합리성의 적은 감정이 아니라 무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자, 합리의 반대는, 자, 무지, 모르는 것이지 합리의 반대가 절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감정을 가지고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다수가 계시죠.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막 물건을 사려고 막 애지중지하고 막 이거 가격 비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충동구매요. 야, 그냥 저 오늘 사자. 야, 뭐 저 오늘 돈은 없더라도 일단 사고 보자. 무조건 사고 보는 사람 많아요. 자, 감정이라는 게 소비 행위라든가 구매 행위라든가 이런 데 작용하는 작용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래서 합리적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일단 드리고 계속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